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있는 건 끝이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다룰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파이썬 모듈 같은 거를 계속 다루게 될 건데 우선 그중 첫 번째 오픈 파일 엑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제가 오픈 파일 엑셀에 대한 이 공식 문서를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지랑 어떻게 쓰는지 같은 거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오픈 파일 xl 하고 exam.ipynb 이렇게 짓겠습니다. 코드 하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 이 오픈 파일 엑셀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까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위쪽에 pip install open file xl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already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는 동안에 잠깐 이제 깨알로 설명을 드리면 오픈 파일 엑셀 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뭐 쓰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엑셀의 확장자가 이제 .xlsx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고 새 엑셀 만들고 뭐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 읽고 시트 추가하고 뭐 셀 스타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임포트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 from open file excel import workbook 해서 이렇게 따로 하나씩만 가져오셔도 되는데 한 번에 쓸게요. 자, 요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워크북만 가능한 거고 워크북이라는 어떤 기능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오픈 파일 엑셀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불러오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오픈 파일 엑셀의 모든 기능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을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W1 하고 워크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웹북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저랑 이렇게 오픈 파일 엑셀의 기능을 하나씩 계속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새로운 엑셀 파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새 엑셀 파일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파일은 아직 저장이 안 되고요. 그냥 만들겠다 라고까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ws 한 다음에 w1.active 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요. 만들어진 엑셀 파일에서 기본 시트를 선택을 하겠다
자, 이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시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엑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새 통합 문서. 자, 엑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보통 파일 같은 거, 뭐 데이터 같은 거 정리할 때 엑셀 많이 쓰죠. 이 밑에 보시면 시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시트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요 문구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시트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얘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W 1점 save 하면서 text.exe sx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만든 엑셀 파일을 실제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근데 이제 파일의 이름은 text.exe 로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워크 있죠. 여기서 경로 복사 한 다음 자, 얘를 파이썬에서 여기 lib 있죠. lib를 우클릭 하시면 밑에 경로 복사라고 있거든요. 경로 복사 아니면 폴더에서 찾기 이걸 바로 열 수 있는 방법이 copy URL 이거 테스트 뭐 이렇게 경로 복사해서 윈도우 2입니다. 윈도우 2가 폴더 여는 거거든요. 이 폴더 그냥 파일 탐색기로 열립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영어 2요.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쓰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 lib 폴더 안에 방금 만든 test.excel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파이썬 안에서 지금 이 오픈 파일 엑셀을 통해서 엑셀 파일 하나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시트 선택하고 세이브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이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면은 이제 워크북이나 뭐 로드, 워크북 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께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포트인 거고 여기가 이제 엑셀 파일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워크북이라는 거는 새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얘는 이 액티브 있죠. 새 엑셀 파일 안에 기본 시트를 선택을 해서 W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을 실행했을 때 처음 뜨는 그 첫 번째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세이브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실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세이브입니다. 근데 이제 세이브 안쪽에다가 우리가 인자값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은 그 이름대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 파일 만들고 저장하는 로직이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W2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로드 워크북이라고 한 다음에 저기 위에 썼던 test.excel 요거 있죠. 자, 요거는 뭐 이렇게 꽃다운표 써도 되고 쌍따옴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이제 기존에 저장된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얘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WS2에 이제 W2에 액티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열어온 엑셀 파일에서 똑같아요.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겠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시트를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얘 있죠? 여기 이 시트까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시트를 선택했으면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선택했으면 이제 진짜 실제 셀의 값을 한번 써봐야겠죠? 자, 여기는 이제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구역을 자 한번 해볼게요. WS2에 자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한 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위에 A가 있고 옆에 이제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 칸을 선택하고 싶을 때 A 제가 요거를 이제 A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B1 그 다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C4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셀을 한 칸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A1에 뭘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헬로를 적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셀에 값 입력하기 자, A1이라는 셀에 이제 hello라는 텍스트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save 텍스트 똑같죠? 이게 기존에 텍스트라는 게 있어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만들었으면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텍스트가 이게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이브를 하면은 그 뒤부터는 로드 워크북을 통해서 열어가지고 액티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A1에 헬로라는 거 적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껐다가 다시 킨다고 한들 이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됐죠? 이게 왜 안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고 실행했다고 해서 이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는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w2.save
그래서 다시 text.exe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뭐다?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가 있다. w2 ws2 입력하기. 자, 이거 끌게요. 또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닫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뭘 작성한 적이 없는데 파이썬으로만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헬로라는 걸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변경 저장. 요것도 딱히 오류가 안 나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제 세이브를 했을 때 뭐 한 번만 저장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열려있는 것 때문에 아까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저장한 거는 또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주석 처리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난다 하면은 작업하고 저장하고 이게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다른 곳에도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3에 이제 뭐 by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은 A1에 이렇게 헬로가 있고 C3 이쪽이죠 딱 이쪽에 by라고 적힌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저장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엑셀을. 자, 여기까지 또 되셨으면은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넣고 싶은 값을 지정을 하고 여기는 빡빡이 주석 안 써도 되겠죠? 범위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어디부터 할 거냐면 D5 여기서부터 F8 여기까지. 자, 이 칸들 있죠? 총 하나, 둘, 셋, 넷 12칸. 자, 이 12칸에다 저는 파이썬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 D5부터 뭐 G9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F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이 값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포문을 쓰면 되는데 자, row in ws2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시작값 D5부터 그 다음 F 아까 8이었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행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자, 지금 얘가 뭘 한 거냐면요. ws2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자, 얘가 D5부터 이제 F8 셀까지의 범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행렬로 보면은 4행 곱하기 3
10 이어서 총 12개의 셀을 선택을 했죠. 이제 행과 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T5부터 F8까지 여기였죠. 그래서 행은 여기서 이게 행입니다. 요게. 그 다음 얘가 이제 열이 되죠. 4행 3열. 그 다음 이 범위 안에 셀들이 이제 하나씩 돌면서 반복문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자, 셀, 그 다음 in, row. 얘는 이제 각 행 안에 셀들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면 된다? 셀 value 하고 A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에 우리가 저기 위에 선언했던 파이썬 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실행.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해요. 세이브 해야죠. 항상 이제 세이브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실행시키고 오류 없죠? 다시 봤을 때 보이시나요? 제가 딱 넣은 범위만큼 이렇게 값들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제가 num을 하나 선언할게요. 1이라고요. 그 다음 이제 범위는 A1부터 C3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1부터 C3까지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3행 곱하기 3열이죠. 그리고 총 9개의 셀입니다. 그래서 이 셀 선택해서 num을 1씩 증가한 뒤에 값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요렇게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똑같이 이제 폼은 돌리면 되는데 row in 에서 ws2에 요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 이 WS라는 거는 워크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W2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트에서 어디 우리가 A1부터 그 다음 C3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put cell, 그 다음 in row 그리고 cell.value를 nu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ws.save WS가 아니라 W2죠. save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끄고 다음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일단 제가 원하는 것대로 지금 A1부터 C3까지 이렇게 뭔가가 채워지긴 했는데 보시면
1, 1, 1 이렇게밖에 없죠. 근데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9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넘버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 포문을 돌 때마다 넘버 값을 플러스 1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2,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이제는 111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하나 추가를 시켜서 자, 이번에는 엑셀 시트를 생성하고 이름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냥 엑셀을 실행시키면은 이 시트가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시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얘도 새로 만들고 또 이름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새로 셀을 열었으니까 일단 그냥 형식상 하나 붙여놓고 W2에 이게 로드 워크북이라고 해서 저 테스트 xlsx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이제 편집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new WS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WS. 그런 다음 W2에 이제 create sheet. 차트 시트 아니고요. 그냥 시트입니다. create shee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가 새로운 시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기존에 있던 시트 뒤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트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 시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new WS의 타이틀, 이름은 마지막 시트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얘가 이제 새로 만든 시트의 이름 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시죠? 그 다음 원래 이제 기존 이름대로 하면은 기본 이름이 이제 시트 1, 그 다음 뭐 시트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이름을 짓고 싶다 하시면 타이틀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w2.save 한번 해보겠습니다. test.excel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W2의 워크북 저희가 test.excel 맞죠? 아, 텍스트였네요. 죄송해요.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썼던 게 시트에 있었고 그 다음 제가 방금 추가한 마지막 시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름을 텍스트라 했는데 테스트라고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텍스트라고 했을까요? 테스트가 조금 더 정확하겠죠? 테스트. 뭐 사실 이름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테스트 난 잘 되긴 했죠. 그 다음 이것도 실행.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트까지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만들 때 나는 뒤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시트를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w2. 이제 create sheet 하고 제가 요거를 1번 시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 뒤에다 이렇게 번호를 쓰겠습니다. 자, 이 create sheet는 그냥 만들면 뒤쪽에 배치가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다가 시트 이름과 다음 위치값 인덱스 번호로 측정을 합니다. 위치값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은 얘가 특정 위치,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에 시트를 만들면서 이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덱스를 0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맨 앞에 1번 시트라고 이름이 하나 생기면서 시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 시트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추가가 됐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시트를 했을 때 제가 이름이랑 위치값까지 저장한 게 이렇게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시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트를 만들고 변경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기 전에 제가 파이썬에는 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와 튜플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스트는 우리가 했었죠? 자,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쌉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값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리스트하고 그 다음 리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 4 라고 만들고 프린트 리스트 1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제 1, 2, 3, 4가 나오고 이 중에서 하나만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인덱스 값을 쓴 다음에 호출해도 되겠죠. 그런 다음 리스트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0번째 값을 1이 아니라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했을 때 값이 바뀌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튜플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튜플. 자, 튜플은 소괄호로 감쌉니다. 소괄호. 이렇게. 그리고 안에 값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불가능해요. 수정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튜플을 지을 때 뭐 TP라고 하겠습니다. 튜플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똑같이 리스트랑. 자, 이렇게 소괄호로 넣는데 1, 2, 3, 4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이제 튜플 1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1, 2, 3, 4가 나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1만 출력이 되죠. 근데 대신에 이제 튜플 1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0번째 값을 10으로 바꾸잖아요. 얘는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튜플은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플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언제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언제 튜플을 써야 되냐?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 삭제도 가능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자주 바꾸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튜플이 지금 뭐 수정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좀 불편해 보이지만 다음 읽기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 그래서 이런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튜플이나 리스트 같은 걸 또 만났을 때 그 차이점 정도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번에는 우리 딕셔너리도 배웠죠.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상품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거를 엑셀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려면은 아이템을 좀 만들게요. 아이템 1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품목은 제가 바나나,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2개, 3개, 4개, 총 4개 적을 겁니다. 자, 가격은 한 3,000원. 그리고 요거는 수량 1. 그 다음 날짜도 적어줄게요. 날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력한 값을 엑셀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자, 2025년 이제 오늘이 09월 30일이죠. 요렇게 해서 한 5개 너무 많으니까 한 4개만. 자,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써도 되긴 하는데 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커피 5,000원. 수량 2개. 자, 얘는 뭐 9월 이제 10월로 할까요? 10월 1일 01일. 그 다음 여기선 이제 책 15,000원 3개. 자, 얘는 10월 14일. 그냥 아무거나 적는 겁니다. 1, 2, 이제 3이죠? 세 번째. 그 다음 4개까지만 할게요. 책 10월 14일.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음료수 아니다. 뭐 가방 3만원 4개. 자, 10월 30일 아이템 4.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템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아이템들을 하나씩 담을 거예요. 아이템 1, 2, 3, 4 3, 2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품목이랑 뭐 가격 이런 것들은 날짜, 뭐 수량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from 여기까지 좀 가기가 귀찮으니까 open 파이 엑셀하고 from import 워크북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wp 해서 워크북 이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ws 하고 wp.active 자, 얘는 이제 새 엑셀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새 엑셀 파일을 그냥 메모리 상에서 이 파이썬 상에서만 일단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엑셀 파일에서 기본 시트를 선택하는 것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런 다음은 ws 하고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품목. 자, 그러면 AR 1행에는 이제 품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반복을 해줄 겁니다. B열 1, C열, D열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가격, 그 다음 여기는 수량, 여기는 날짜였었죠. 그래서 B열, C열, D열 다 1행에 각각 가격, 수량, 날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A, B, C, D 한 다음 1, 뭐 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장되는 게 이쪽에 품목, 가격, 그 다음 수량, 날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순서는 A열, B열, C열, D열 1행, 2행 그쵸? 자, 여러분 죄송해요. 아까 전에 제가 행이 뭐 이쪽이라 했었는데 이게 열이고요. 요게 행입니다. 그래서 A열, 그 다음 B열, C열, D열 이렇게 되고요. 1행, 2행, 그 다음 3행, 4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제가 1행을 했으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 엑셀을 사용해서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한 거고 제목까지 지금 지어준 거죠. 그 다음 제가 i 값을 하나 선언을 할 건데요. 이제 얘를 왜 선언하냐면 데이터가 1행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2로 일단 설정을 하고 폼을 돌릴 겁니다. 폼을 돌려서 item in items 라고 한 다음에 ws 한 다음 자 여기서 a 플러스 str 하고 i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그 다음 값을 넣을 때는 아이템에 있는 품목을
찾아서 넣을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B, C, D. B. 자, 저거 str로 왜 감싸는지 아시겠죠?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니까 둘이 더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str로 감싸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변환한 뒤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량, 그 다음 날짜까지. 그 다음 i는 여기서 i 플러스 1 해서 포문이 도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럼 품목 작성되고, 그 다음 가격 작성되고, 이렇게 한 줄씩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wp.save 테스트 엑셀. 이제 테스트2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2. 다음 실행. 시켰을 때 문제 없죠? 근데 테스트2 가보면 우리가 적었던 이 딕셔너리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다루면 파이썬에서 엑셀 다루는 것도 이제 쉽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거를 조금 셀이 안 맞긴 하는데, 자, 지금 한 것처럼 이름, 뭐 국어, 영어, 수학, 생일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철수, 영희, 민수, 지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스튜던트스 엑셀 이름으로 저장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쓰겠습니다. from open pyexcel import workbook. 자,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를 통해서 값 먼저 담으시면 됩니다. 값은 뭐 제가 이렇게 임의로 정하긴 했는데 뭐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4명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 그거를 엑셀로 표현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학생들 정보를 먼저 딕셔너리에 담아야 되니까 std라고 하겠습니다. std1에다가 이렇게 이름, 그래서 요것만 살짝 좀 복사를 해볼까요? 붙여놓고 잠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한 다음에 얘는 혈수. 그리고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국어는 이제 85죠? 85. 그 다음 영어는 92. 그 다음 수학은 78. 그리고 생일. 자, 생일은 06년생이네요. 이렇게 넣고 이거를 둘, 셋, 넷. 하나, 둘, 셋, 4명. 5명 아니죠? 자, 4명.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철수 만들었고, 그 다음 영희 90, 88, 95, 그 다음 06, 5월 10일,
자, 그 다음 민수랑 지우도 마저 만들겠습니다. std 2, 3. 네 번째 거 맞았네요. 자, 4까지. 자, 이름 민수, 그 다음 지우, 70, 65, 80, 07년생. 자, 다들 점수입니다. 70, 65. 그 다음 80. 지우도 넣어줬고 100점. 지우가 제일 공부를 잘하네요. 78, 98, 그 다음 99. 자, 이렇게 됐죠? 네,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를 리스트에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s, students에서 얘네들을 한 명씩 넣어볼게요. 자, 3, 2, 1 됐습니다. 자, 데이터까지 만들었고 이제 WB 해서 workbook 한 다음에 WS wb.active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파일 생성하고 시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다음 WS에다가 이제 안에다 A1 한 다음 이름 4개죠. 하나, 둘, 5개죠. 자, B1, 그 다음 C1, D1, E1. 자, 생일, 그 다음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헤더 입력이죠. 헤더 입력.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넣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폼은 돌리면 되겠죠? 제가 std, student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죠. 자, 그럼 std라고 하겠습니다. std in stds 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ws에다가 a 플러스 str 하고 제가 i를 안 만들었네요. 자, i는 당연히 2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 1열에는 지금 1행에는 지금 저 헤더가 들어있으니까요. 한 다음 여기서 std 자, 이름 뭐 호따옴표를 쓰던 쌍따옴표를 쓰던 파이썬에서 딱히 상관없습니다. A, B, C, D, E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생일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여러분이 i 플러스 1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b.save 해주시면은 되겠죠. 이름은 students 그 다음 lsx 자, 요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지금 students라고 해서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줬고 그 안쪽에 우리가 넣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넣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넣고 이제 쓰는 거는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에서 조금 달라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 하는 거 지금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뭐 살짝 다른 거긴 한데 이 파이썬에서 시간과 관련된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 이제 타임이라는 모듈입니다. 자, 이 타임을 불러오면은 시간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임 여기다 슬립 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초를 써주시면요. 이 프로그램을 5초 동안 멈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한 다음에 뭐 출력 이라는 말을 쓰면은 출력이 0.0s 만에 바로 실행이 되는데 time.sleep을 하고 실행하면은 정말 딱 5초 보이시나요? 이렇게 5초 뒤에 시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for I in range 한 다음 5 라고 하면은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프린트 해서 여기다 이제 I 다음 초 지남 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time.sleep을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1 자, 얘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은 0초, 1초, 2초, 3초. 자, 이게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얘가 1초 뒤에 이렇게 실행을 해서 1초, 2초, 3초, 4초 지남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언제 쓰냐면 뭐 프로그램을 잠깐 멈추고 싶을 때나 아니면 대기 시간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뭐 어떤 효과 같은 걸 넣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타임 모듈을 써서 시간을 관리합니다.